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회대로 공원화 사업이 공법 갈등으로 지체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 양천구의 중재로 서울시와 주민 대표가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법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목동 4단지와 7단지 사이 국회 대로입니다. 주민들이 바뀐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공사 기간 발생하게 될 교통 체증입니다. 서울시는 2차선인 상부 도로를 3차선으로 늘려 중장비 등 공사 장비 이동에 따른 교통 체증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보도와 방풍 두굴섬으로 차선을 만들고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산책로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금도 상부도로와 지하차도를 합치면 시간당 최대 4,500여 대의 차량이 지나가는데 공사가 진행되면 통행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배짱 좋은 운전자가 여기 공사하고 있는데 막 때려 부수고 있는데 여기 지나갈 배짱 좋은 운전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3차선 가고 교통 대란 2,700대, 1,800대를 어떻게 소화시키겠습니까? 결국 주민들은 상부에서 흙을 파고 들어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개착 공법이 아닌 땅속에서 터널을 뚫는 비개착 공법으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비개착 공법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기간이 1년 6개월 더 걸리고 비용도 200억 원이 더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비개착 공법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교통 체증과 비산먼지 등 개착 공법으로 발생하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1km 되는 구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거기서 구착한 흙을 바깥으로 반출을 해야 되고 거기 또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작업구라는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전혀 여기 주민들이 지도세도 모르게 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중재에 나선 양천구는 갈등이 계속되면 재건축과 동시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울시와 주민들의 입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그 개활지로 7단지, 4단지 다 방풍도 없어지잖아요. 재건축되면 다 밀어버리는 줄 알면 그때 편하게 빙빙 들어가면서 교통처리 다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5년을 미뤄서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길어지면 저는 그렇게 서울시가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양천구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공법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사구간 지하화 사업은 오는 2029년 12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법을 놓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주민과 서울시의 갈등이 계속될 경우 완공 시기는 더욱 늦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 융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은평구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전년도 매출액의 35% 내에서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던 제한을 없애고 기업당 융자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 융자 상환이 진행 중이더라도 융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은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은평구청 일자리 경제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세종대왕 사과독서 기념사업회 창립총회가 지난 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세종대왕 사과독서 기념사업회는 박팽년, 성삼문, 신숙주, 이계, 이석형, 하위지 등 집현전 학사 후손들이 뜻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박팽년, 성삼문, 신숙주 등 집현전 학사 6명은 1442년 세종대왕의 명으로 은평구 진관사 수륙사에서 사과독서를 한 뒤 궁에 돌아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등에 기여했습니다. 인천시가 2025 에이펙 인천국제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교통안전 분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인천에서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제3차 고위관리회의를 비롯해 디지털 장관회의와 식량안보장관회의, 여성경제장관회의와 반부패 고위급 대화 등 4개 분야 장관회의가 열리는데요. 인천시는 인천경찰청과 인천소방본부 등 유관기관들과
에이펙 회의 기간 원활한 교통과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인천시와 유관기관들은 점검회의에서 인천공항 내 불법 영업 중인 무등록 유상운송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소방안전 추진단을 구성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에이펙 회의 기간 회원국의 장관급 인사와 각국 대표단 등 5천여 명이 인천에 다녀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파크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는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생활체육이라는 이미지로 더욱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어떤 운동인지 나리 파크 골프장을 찾아 김소영 기자가 직접 배워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양주 나리 파크 골프장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파크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파크 골프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지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파크 골프 어떤 점이 또 장점이 있을까요? 네, 장점이 많죠. 많은 것은 이제 우선 노인분들이 자연스럽게 오셔갖고 아무런 구애받지 않고 칠 수 있는 그 시간이 절약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녀노소 아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중 운동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아주 인기가 많아갖고 한참 붐이 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특히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 파크 골프를 이용하고 계신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가 직접 파크 골프를 한번 배워봐도 될까요? 네, 같이 한번 라운딩 해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파크 골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립 잡는 법입니다. 클럽을 악수하듯이 오른손 손등이 보이도록 잡습니다. 파크 골프는 오버래핑 그립이 가장 기본입니다. 스윙은 발을 모은 상태에서 클럽 헤드를 양발 가운데 오도록 자세를 잡습니다. 이때 발은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줍니다. 공이 살짝 왼쪽에 위치하도록 놓습니다. 티샷입니다. 클럽 헤드를 돌리지 않고 퍼팅하듯이 스윙합니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다음 샷 역시 티샷과 동일하게 거리만큼 최대한 홀컵 가까이 스윙하면 됩니다. 티샷과 같이 공을 끝까지 보며 시선을 고정합니다. 잘 치셨습니다. 오비, 오! 잘했습니다. 오! 자, 그린에 안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퍼팅이라고 하는 샷입니다. 자, 홀컵에 이제 직접적으로 홀인을 해야 하는 이제 마지막 우리 단계인데요. 마지막 퍼팅입니다. 퍼팅은 홀컵과의 거리를 잰 뒤 오르막과 내리막을 파악하고 치면 됩니다. 공을 접으시고 와! 네. 잘하셨습니다. 네, 처음 배운 것 치고는 되게 잘했죠. 네. 이렇게 파크 네. 골프가 네. 남녀노소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도 아주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파크 골프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직접 파크 골프를 배워봤는데요. 너무 손쉽고 재밌고 스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파크 골프장에 와보셔서 게임 한번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양주 나리 파크 골프장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도민 10명 중 5명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 부담을 꼽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저출생에 따른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2024년 11월 20세 이상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7.8%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꼽았습니다. 이 외에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주택 마련의 어려움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30.1%가 녀석의 사회활동과 육아가 가능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꼽았습니다. 인천시가 소상공인의 경영을 돕기 위해 지난해 시작한 반값 택배 지원 사업이 5개월 만에 약 10만 개의 물량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인천 지하철 1, 2호선 역사를 활용한 소상공인 반값 택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첫 시작 달인 10월에는 321개의 물량을 소화했지만 11월 6,965개, 12월 15,944개, 올해 1월 15,515개, 2월 21,234개, 3월 29,625개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계약업체도 5,50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일에는 일일 최대 접수 물량인 2,263개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4.16 생명안전교육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4.16 생명안전교육원 기억관에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찾아 책상에 헌화하며 참사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와 안전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14일부터 남부와 북부 청사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영상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달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국토위성영상 긴급공간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위성영상은 흑백 0.5m, 컬러 2m 단위까지 볼 수 있는 고해상도 영상으로 산불과 지진, 홍수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접근이 어려운 피해 지역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지역의 영상과 해외 위성 영상, 항공사진과 수치 지형도 등 재난 공간 정보를 지자체와 산림청 등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청년도약기지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기업을 모집합니다. 청년도약기지 사업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실무 중심의 직무교육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우수 유망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청년에게는 3개월 동안 직무교육과 3개월간의 인턴십 기회가 제공됩니다. 또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는 청년 1인당 월 243만 원, 총 729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모집 대상은 인천 지역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기업이며 미래성장 핵심 산업 분야 기업과 우수 인증 기업, 청년 친화 강소 기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기업 지원 종합 시스템 또는 인천경영자 총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12월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안전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시는 올해 1억 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1,970가구에 타이머콕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타이머콕은 가스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또 올해 300가구를 대상으로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에도 나섭니다. 사업비는 8,800만 원이 투입되며 가구당 약 3만 원의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본부와의 위탁을 통해 추진되며 신청은 타이머콕은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설 개선은 해당 군구에서 가능합니다. 인천시가 지역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해 올해 착한 가격업소 확대에 나섭니다. 착한 가격업소는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입니다. 가격과 위생 등 행정안전부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해당 군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업종은 외식업과 이미용업, 세탁업 등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개인 서비스 업체이며 현재 인천에는 377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시는 올해 101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